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쏟아지는 수주, 조선주 파도 타나, 12조 규모 카타르 2차 LNG 프로젝트 임박. 이미 주제 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카타르 프로젝트의 2차 물량이 곧 시장에 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종목들이 어제 상당히 좋았었죠. 막 두 자릿수대로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번 물량이 선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12조 원까지 좀 달할 규모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팀장님? 네.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알려주세요. 그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많이 들으실 건데 2018년 이후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계속해서 조선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주가는 꼼짝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주 받는 이제 선박의 원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LNG 운반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 17만 4천 세제곱미터. 우리가 네. 보통 뉴스 보게 되면 이게 LNG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표준형이거든요. 그게 17만 4천 세제곱미터 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원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 원자재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기 이전에 이 LNG 운반선 방금 말씀드린 그 17만 세제곱미터급의 원가가 1억 9,500만 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쉽게 말씀드리고 다른 방송 가가지고는 2천억 정도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1억 9,500만 불이면은 이제 최근에 원가 비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2억 1천만 불, 2억 2천만 불 정도 보시면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한 2억 불 정도 보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조선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 공시 들어가게 되면은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공시에. 네. 근데 거기에 수주 금액을 잘 보세요. 2021년 5월달, 6월달 이후부터 2억 불이 넘는 수주를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저번 달 제가 정확하게 봤다라면은 2억 5,800만 불의 수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2021년 5월달, 6월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적자 수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안 주게 되고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5월달, 6월달부터는 어쨌든 흑자 수주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반영되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억 불이 넘는 그리고 이 2억 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또 우리가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그 LNG 화물창이 있잖아요. 네. 이게 멤브레인이라고 그래갖고 사각형이잖아요. 요게 로얄티를 줘야 돼요. 프랑스 그렇군요. GTT사에. 그래서 네. 수주 받는 금액에 또 5%인가요? 5%를 또 로얄티를 줘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5% 10%가 좀 헷갈리는데 로얄티는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 네. 줘야 되는데 이게 5%인지 10%가 좀 살짝 헷갈리는데 이 로얄티까지 주게 되면은 아마 원가가 아마 2억 1천만 불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4천만 불 정도 이제 마진이 남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주를 받게 되면은 계약금을 받고 이제 그러면 이제 대량 2021년 6월달 이후부터 대규모 흑자 수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실적이 좋아져야지. 그런데도 작년 하반기까지도 작년 중반기까지도 계속 적자였어요.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 수주를 받고 설계를 하는데 짧게는 1년, 길게 설계를 하게 되면 2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계약금 받은 거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2021년 6월 달 그러면은 빨라도 1년이면 2022년 6월 달 이후고 18개월 정도 보게 되면은 2년 정도 보게 되면 올해부터 흑자 수주 받은 것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올해부터 흑자 수주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24년, 2025년 이제 인도가 될 건데 빨라도 2024년, 2025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제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수치가 좀 헷갈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5쪽 정도가 인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24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85쪽으로 늘어나요. 더블이 늘어나죠.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흑자 전환이 되고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요거는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조선주도 들썩이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올해와 비슷한 이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조선주가 갈 것처럼 올랐다가 빠지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200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주가 우상향이 시작했었고 네. 그러면서 2007년도에 대중국 관련주해 가지고 조선주가 그때 날아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현대중공업이 55만원까지 갔었어요. 그런 사례를 감안하게 보게 된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려고 폼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나오게 되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한 5년 정도 보고 몰빵해서 조선주를 가져갈 자신이 있다라면 전 조선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방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그 근거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흑자 수주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설계를 하고 언제 건지에 들어간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조선주가 왜 안 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작년 하반기에 많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조선주가 흑자 전환된다고 분위기를 많이 띄워놨었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작년에 증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맞아요. 이 네. 흑자 전환 이슈가 전혀 반응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 미포조선 정도만은 주가 괜찮았었지만은 대형 3사 같은 게 주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기대해야 될 부분은 내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카타르 2차 발주 이게 한 40척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성과가 어쨌든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주 가격이죠. 수주금이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도 더 반영이 될 건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2024년도에 85척 그러니까 인도 선박 기준입니다. 2024년도에 85척을 인도를 할 예정이고 2025년도에 86척인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수주받은 선박들이 이제 2026년도에 이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카타르 선박을 수주받게 된다면은 네. 2026년도부터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에 81척에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00척이 그러니까 인도 선박이 100척이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과거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꾸준히 조선주가 우상했던 그런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천천히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이런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카타르가 어쨌든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7,700만 톤인데 요거를 앞으로 이제 1억 2,600만 톤으로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다라기보다는 거의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발주는 거의 99.99999%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선주가 좀 투자 포인트로 중요했던 게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는 점이 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조선주에 대해서 또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이 기업별로 수주한 것들이 1차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어디가 제일 많이 따냈나요, 계약을? 계약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아, 네.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그 한국조선해양보다 주가가 더 강했었잖아요. 네.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작년 1차 카타르 수주 때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한척 차이예요. 그렇군요. 네. 그 대우조선해양이 19척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 18척, 삼성중공업이 17척입니다. 그래봐야 한 척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받았다는 그런 상시성 때문에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주가가 제일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만 볼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쵸? 모잠비크라든지 네. 다른 지역의 어떤 수주도 현재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국조선해양을 볼 수밖에 없고 올해 이제 97억 9천만 불 수주를 받았는데 연간 목표치를 벌써 62%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수주도 가장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국조선해양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은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리고 조선업종의 대장은 누가 보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장이 가야 2등, 3등 그리고 조선기자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가목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수장고가 그렇게 빵빵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가요. 네. 그런 종목도 너무 안타까워요. 수장고도 좋지 실적도 잘 나오는데 단지 주가만 안 갑니다. 근데 이건 어떤 영향이냐면은 전방업체, 조선주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업체들이 가게 된다라면은 전방업체 특히나 대장주가 가야 그 후속 주자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주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현대 사모중공업 네. 증시 상장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호재죠. 네. 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LG에너솔루션이 상장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주가에 타격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민감해요. 결국에는 소액 주주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상장 철회가 나는데 뭐 물적 분할 하더라도 100% 지분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삼성 그 사모중공업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지게 되면은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모중공업을 갖고 있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만약에 뭐 사모중공업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게 달라지겠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책 이게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게 더 심하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게 좀 봐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물적 분할에서 IPO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뭐 그 LG화학이 LG에너솔루션을 지분을 한 80% 이상 아마 갖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된다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이 100%가 모회사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순이익이 100% 올라오게 되면 이게 이익잉여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익잉여는 언제든 뺐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파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거나 파격적인 자사 매입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한 10% 이렇게 한다라거나 이러면은 주주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물적 분할하면 반대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면 반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것들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성을 해야 되고 뭐 이건 제 여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원점으로 네.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쨌든 증시 뭐 상장 계획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호재로 이제 네. 작용을 하겠죠. 네, 감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22조 1,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도 이제 전년 대비 28% 성장 이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SK 많이 안 올라왔는데요. 약간 좀 올라오면서 신고가 거의 가까이 오지 않았나요? 그 차트를 좀 넓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3년 차트로 보면 그렇군요. 넓게 보시면은 아직까지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왜 조선주를 천천히 보셔도 된다는 지 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96,100원 정도 주가 형성이 돼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혹시 장기로 투자하실 자금이 있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굳이 무리하게 따라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조정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접근하시게 되면은 2007년에 어떤 영광을 다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일단 토픽 종목으로 같이 골라주셨으니까요. 조선주 보실 때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조선 종목들도 좋지만 기자재 종목들도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세요? 이미 예상 다 하실 것 같아요. 동성화이텍하고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약방이 감소세는 항상 LG 운반선 얘기 나오면은 항상 언급이 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한국카본 같은 게 되게 억울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11,000원이거든요. 네. 수장고라든지 실적 보게 되면 주가가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2021년 1월 달부터 보게 되면은 네. 15,000 돌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조선주가 안 가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수주잔고도 12억 8천만 불이에요.
수장구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성화이텍과 이제 둘이서 LNG 본행지 시장 같은 경우는 90% 점유를 하기 때문에 거의 두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요. 그리고 뭐 LNG선 같은 경우는 올해 발주가 된 LNG선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 또 조선 3사가 92%또 수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카본 동성하이텍 요것도 어찌 보면 짜장이죠 짬뽕이죠 요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선한 쪽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카본 약방이 감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주가도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NG 본행제 시장에서 과정 구조를 갖고 있는 동성 화이텍 그리고 한국 카본 두 종목에 대해서도 주목도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선주 토픽 네. 종목은 어떤 걸로 꼽아주시겠어요? 일단 기자재 쪽에서 LNG 관련주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종목 이름 좀 재밌어요. 1승. 1승이요? 네,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타르 얘기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1차 수주 그리고 올해 2차 수주를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카타르가 생산량을 늘리고 또 LNG선 선박 수주를 또 발주를 늘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유럽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LNG를 안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족분을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카타르 쪽과 지금 독일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LNG가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러면 LNG 터미널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LNG 터미널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LNG를 당분간은 계속 쓰겠지만은 앞으로 유럽 쪽 같은 경우 신재생 쪽으로 계속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LNG 터미널을 수소 저장 탱크, 그러니까 수소 터미널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제 LNG 터미널을 현재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비가 뜨고 있냐면은 FSRU라는 장비가 현재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유식 재기화 설비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다 위에다가 액화된 천연가스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우리가 LNG 운반선, 그러니까 LNG 운반할 때 이거를 액화시켜서 운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액체에서 기체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액체인 상태 LNG를 LNG 터미널에 옮기고 LNG 터미널에서 기체로 바꿔서 이게 운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배에 있는 이 액화된 LNG를 이 FSRU라는 이 설비를 통해 가지고 액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꿔가지고 육상으로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기체로 이제 공급하는 네.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 FSRU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 기준으로 35개 FSRU가 이제 발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33척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쪽으로 또 1승이라는 종목이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FSRU에서 이 LNG를 기체로 바꿔준 장비, LNG RU 장비가 있는데 LNG RU 장비를 이 1승이라는 회사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이 LNG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작년 이제 8월달 주가가 한번 가게 튀었거든요. 네. 근데 튄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 때문에 주가가 튀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LNG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1승이라는 종목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주가 좀 들썩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승 FSRU 설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또 이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1승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이슈 읽어주기 시간 1부와 2부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반도체와 조선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종목들까지 꿀팁 전해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남은 오후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 랜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